크보 핫 이슈입니다. 어제였죠.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나 토종 에이스 유현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5일 KT전 때 3.2이닝 8피안타 3탈삼진 4실점을 기록 후에 내전근 부상으로 이제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다가 24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SSG 선발이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 동료였던 미치 화이트였습니다. 이날 유현진 선수가 5이닝 6피안타 1피 홈런 9탈삼진 1실점 그다음에 91개의 공을 던졌고 이외에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한테 허용한 피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거든요. 네, 하나가 무득점에 그치면서 유현진 선수가 이제 패전이 됐습니다. 어제 경기 유현진 선수 봤어요. 경기, 네, 영상으로 또 챙겨봤고 네네. 일단 저는 속도를 먼저 체크를 해봤더니 빠른 건 한 148km 이렇게 나오고요. 여전하게 스트라이크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전근이 메이저 시절에도 한 3번 아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고 지난 시즌에 유일하게 10승을 거뒀고 네. 올 시즌은 이닝은 좀 지난 시즌보다 줄긴 했지만 저는 그래요. 김경문 감독도 5회만 던져줘도 고맙다 네.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 남은 시즌은 전략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꼭 5일턴 아니더라도 연착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성호 위원님. 저는 뭐 그냥 정말 유현진답게 던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현진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퓨처스 같은데 가서 그 재활 경기를 이제 치르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정말 이 칼날 제구력은 여전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베테랑들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삼총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광현, 양현종, 유현진.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들이 그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선수들이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이 선수들을 보는 어떤 기준점 자체를 조금 낮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안하고. 네. 되게 좋은 네.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런 그 약간 낮춰진 시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세 선수는 정말 훌륭한 투수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정말 유현진 선수는 뭐 다른 선수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하나 이제 그 코칭 스태프 한 관계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현진 선수가 더가웃에 이끌고가 엄청 큰 차이가 난다. 이 작년에 합류해서 그때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쵸. 올 시즌에는 이제 야수 파트는 이제 최은성 선수랑 그다음에 투수 리더로 유현진 선수가 엄청난 그렇죠.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성적과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정미철 의원이 단장으로 있을 때 이런 어떤 더가웃 리더만 있었다면 또 다른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할 게 많은데 저 이제 또 혼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림이 얼마나 그러니까 보기 좋은- 류현진 선수는 네. 성적 이외의 가치는 팀 문화 구축에 그럼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류현진과 최은성이 필두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발적 게임 플래닝을 세우거나 이런 문화가 하나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단장 때 못했던 그런 네, 문화가 네. 지금 만들어지고 아주 잘 정립이 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투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메이저리그 경험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배가 이제 미국에서 활약하고 이제 하나에 왔을 때 제가 같이 1년을 했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 투수들도 박찬호 선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유현진 선수도 이제 젊은 투수들이 일단 많잖아요. 하나에서는.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루틴, 어떤 그 공을 던지는 모습, 어떤 뭐 연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선한 어떤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본보기.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그 이거 뭐 약간 사적인 이야기인데, 유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오랫동안 또 활약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유현진 선수하고 제가 트레이드 돼가지고 같이 이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에서. 네, 하나에서. 네. 그러면 제가 진짜 작년에 복귀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오키나와에서. 그럼 약간 서먹서먹 하잖아요. 약간 저도 사실 다가가기가 어렵고. 근데 현진이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아요. 사실. 딱 갔는데 선배님! 그러면서 뒤에서 저를 딱 안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현진이가 네. 되게 살가워. 누나도 잘 네. 아시다시피 살갑고 근데 말수는 적지만 굉장히 살갑지. 변함이 없죠. 네, 변함이 그러니까 그런 없죠.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그런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야구장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현진을 지금의 유현진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플로리다, 그러니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스프링 캠프가 그때 이제 노사 문제로 인해서 늦게 시작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플로리다에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살고 있을 때 너 발음 좋다. 플로리다 할 때. 아, 2주 있다 오셨잖아요. F 발음이 좋은데. 한국에 있는 시간 미국 더 많아요. 플로리다. 네, 그때 유현진 선수는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좀 그때 취중 토크 같은 그런 인터뷰였어요. 뭐 아시겠지만 현진 선수가 평상시에는 말수가 좀 적지만 술 한 잔 좀 들어가면 그렇죠. 말을 정말 송옥시 말 잘하죠. 속 깊은 얘기도 잘하고. 네, 그때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 이글스 감독이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오, 네. 자격 충분하죠. 네, 그래서 네. 자기는 감독이 정말 근데 자기는 이전의 감독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열린 감독. 그러니까 감독실 문을 활짝 열고 선수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고 자신이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우리 한국 야구, KBO 리그 특히 하나를 위해서 많이 풀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든든하다. 네, 저는 그 멘트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지금 작년과 또 올해 하나에서 보이고 있는 유현진 선수의 모습이 그 길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년 계약 때까지 선수로 기여가 쭉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 8년 계약이라는 건 많은 게 함축돼 있는 그럼요, 그 당연하죠. 기간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그 지금 행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가 떼먹어님이 그런 성격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부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예. 네. 어깨 부상인데 네. 그리고 또. 룰루 히잡님 왜 슈퍼챗 댓글 안 읽어주나요? 지금 다 읽어서 여기 있다. 어우 큰 네, 돈 주셨네요. 네. 주인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네? 주닉. 주닉 아니 주인이? 주니크. 네, 김경문의 슬럼쓸 양아들 야구 하주석 대신 심우준 기용 최재훈 조기 교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현장용어로 요자 때 그러니까 재훈이가 없고 그러면서 뭐 재원이가 그 역할을 해주 못할 때 이렇게 원성을 좀 내주시는데 그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요.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로스터에 있는 선수를 대폭 가용을 하려고 김경문 감독 이제 그런 스타일로 야구를 하는데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김경문 감독의 야구 스타일이에요. 야구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되게 항상 궁금증은 있어요. 현장 두 분이 더 현장을 많이 가시니까. 근데 사실 그 로버트 감독이 김혜성 선수가 아무리 기용을 좋은 모습을 보여도 네. 계속 주전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우준 선수의 몸값과 하주석 선수의 몸값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하주석 선수가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하는 거는 정말 너무 고무적인 거고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고 심우준 선수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우준 선수 관련해서도 김민호 코치한테 좀 물어봤는데 일단 본인이 물론 공격도 되게 중요하죠. 수비에 더 많은 그 감독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선수라서 우리는 이 선수가 좀 더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올 시즌 FA 구상도 그러니까 수비 쪽에 약간 포커스를 뒀고 네. 플로리얼을 보시면 딱 그 이해가 가실 겁니다. 플로리얼도 공격 지표보다 수비 지표를 보고 김경문 감독이 일단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뛰는 야구와 그다음에 디펜스 야구를 표방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선수 기용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이제 올해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가 사실 마운드의 힘이 거의 70%에서 8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마운드의 힘으로 지금 하나이글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심은 뭐냐? 결국 수비거든요. 수비죠. 그러니까 타자는 9명이라는 타자가 한 명이 못 쳐도 다른 8명이 치면 됩니다. 근데 수비 한 자리에서 어떤 실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팀 패배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수석 선수가 수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심우준 선수가 공격에서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수비 쪽에서는 메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운드 야구와 수비 야구는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하나이글스가 뭐 최근에는 방망이가 조금 맞는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지표를 보면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점수를 최근에는 또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키는 야구를 이길 수밖에 없는데 심우준 선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수석 선수보다 아무래도 김병훈 감독이 조금 더 선호해서 저는 라인업에 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좀 댓글 보면 금동희님이 그 스타일 때문에 말아먹은 경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도 어느 정도 상식적이어야죠.라고. 아니, 지금 많이 좀 일부에서 또 불만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럴 수 계시네요. 있고요. 네. 뭐 팬분들의 영역이고 사실 현장 감독들이 하는 게 팬분들한테 다 동의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 스타일은 구단이 선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구단은 감독에게 더군다나 이런 베테랑 감독에게 스타일을 정말 즉시 뭐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해요. 당연히 그런 성격인 줄 알고도 이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을 지지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예. 뭐 작은 거 하나 딱 핏이 빡빡 안 떨어져도 그건 감독의 운영이니까 그건 존중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하나는 1위잖아요.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런 것까지 만약에 뭔가 하수석을 빼고 심우준을 빼고 하수석을 기용한다. 이것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만약에 성적이 안 좋다고 한다면 심우준을 써서 만약에 하나가 뭐 7이나 8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심우준이 나가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경문 감독의 선수 운영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감독은 성적으로 일단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기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라인업을 이제 기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성적이 나기 때문에 과연 김경문 감독의 심우준 선택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의 그 생각에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심우준 선수가 부재 중일 때 한주석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2번 타자에서 공격 지표라든지 수비도 큰 누수 없이 잘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우준 선수가 공격 지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이렇게 원성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어쨌든 한번 지금 턴을 돌았고 144경기를 치르는 결과값을 보고 이게 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키움 이게 라클란 웨스, 웨스 선수가 이제 데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최하위 키움이 최악의 경기력에서 벗어나 이제 점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6월 승률 1위 팀인 기아를 상대로 주중 고척 홈 3연전이 1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삼성과의 주말 홈 3연전이 모두 승리가 되면서 시리즈 첫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첫 시리즈 그쵸. 수입이죠. 3경기 홈런 4개를 기록한 송성민 선수 그리고 3연전 선발 투수로 등판한 정현우, 알칸타라 그리고 라클란 웰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 일단 케니 로저햄버그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라클란 웰스 어때요? 이게 직접 이렇게 경기하는 거 봤을 때 호주산 유키시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호주산 유키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 호주 리그가 2월에 끝납니다. 근데 2월에 끝나고 사실 몸을 잘 안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퍼를 받고 부랴부랴 지금 몸을 만들고 KBO에 투입돼서 2경기째인데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주 리그에서 MVP도 한번 탔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호주 리그가 되게 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호주 야구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WBC 네. 졌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2경기 봤을 때 한 3회 지나면 좀 힘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거는 경기 공백. 네. 근데 그걸 두면 로젠버그 골반 상태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호전적이진 않습니다. 홍원기 감독도 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네. 요 정도 퍼포먼스면 키움이 웰스로 바꾸는 걸로. 웰스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꾸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음. 예.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이제 홍원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그렇게 불확실성을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제 좀 뭔가 이제 웰스 선수가 좀 약간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단 2경기지만 그러면 뭔가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확실한 계약을 줘서 그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그 키움 입장에서는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비교하면 좀 원성사겠지만 LG 트윈스 대체 코엔 윈 선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코엔 윈 선수도 엉망은 아닌데 그래도 사실 대체 선수급으로 호주에서 이렇게 영입했다. 근데 웰스는
코엔 윈 선수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자완에다가 그렇죠. 예, 제구라든지 가지고 있는 무기 모두 움직임이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키움이 3연승을 가져가면서 반대로 또 삼성이 4연패를 겪고 7위까지 좀 추락을 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가 한 차례 우천 취소를 포함해서 5경기에서 1승 4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3경기에서 키움을 상대로 실패했다는 게 다소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텐데요. 삼성은 이번 시리즈 전까지 키움 상대로 무려 이제 11연승을 올렸었는데 5월에 어떤 연승 행진을 올렸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이 더위와 함께 힘이 떨어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좀 삼성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팀이 뭐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분명 연승 뭐 연패 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연패가 좀 길어진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큰 사실 마이너스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누구가 올라왔을 때 그 경기에서 연패를 끊지 못하면 그 연패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원태인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사실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와, 홈런 3개 맞았어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서 원태인 선수가 무너진 경기가 조금 아쉽고 그 다음 경기는 너무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태인이 무너졌는데 이거는 이거 다음 경기 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삼성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불안 요소가 조금 많아요. 박병호 선수 빠진 부분도 있는데다가 불펜 쪽에 저희가 사실 중계를 했거든요. 네. 하나 삼성 경기 2개를 중계를 했는데 뭔가 뒤에가 너무 불안해요. 불펜이 너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각 팀의 이제 필승 조도를 보면 7, 8회가 확실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잘 나가는 팀을 보면 확실히 7, 8, 9회가 확실한데 삼성은 과연 어떤 선수들을 7, 8회에 기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뒤에가 너무 조금 약점이 좀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계를 이호성 하면서. 선수가 대체 마무리를 갔는데 네. 기복은 좀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맞아요. 마무리는 맞아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장성 의원 말씀대로 그래도 딱 중간 하면 떠오르는 게 배찬승과 김태훈인데 그 위에 딱 떠오르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펜도 해묵은 사실 숙제거든요. 해묵은 숙제고 지금 이제 삼성 라이온스가 좀 치고 가려면 당연히 김지찬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연패 중에 디아즈, 구자옥 뭐 이런 주포들이 조금 묶여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좀 안 풀리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공격진들은 상수 역할을 해줘야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외국인 투수죠. 해르손 가라비토가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데니 레이스 선수의 교체 외국인 선수로 자녀 시즌 연봉이 35만 6,666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지난 26일 대구 하나전에 선발 등판해서 5이닝 1피안타 4탈3진 무실점으로 첫 등판을 마쳤거든요. 입단 당시 우려됐던 어떤 볼넷 허용이 없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미철 위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결국은 내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시즌 내내 써야 되고 네. 그러면 로테이션을 빠지냐 안 빠지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은 첫 등판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속도도 괜찮고.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확 뛰어드는 뭐 후라도나 혹은 뭐 폰세나 와이스나 이 정도 이닝 리터 역할을 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불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라도 선수처럼 어느 정도 평균 이닝이 개런티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아프지 말고 로테이션을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첫 등판은 굉장히 무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계를 했거든요, 이 경기를. 근데 가라비토 선수의 이제 마이너 통산 볼넷 비율이 3.88개 이 정도가 돼요. 거의 4개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구가 상당히 흔들린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날은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약간 이게 빠지는 공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ABS가 잡아? 네? ABS가 잡아? 아니요. 완전히 빠지는 공들. 완전히. 그래서 이 볼넷 비율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라비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폼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다가
뭔가 이제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저는 이제 빌드업 과정이거든요. 이날도 이제 박지만 감독이 60개에서 한 70개 정도로 이제 끝난다고 했으니까 다음 경기 때는 이제 80개 이상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구가 안 좋은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끔 긁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은 스트라이크가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평균치는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평균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경기 때는 일단은 잘 던졌고 볼넷도 없었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 기록을 저는 100%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중계를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라비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들쑥날쑥한 느낌도 있어서 저는 약간의 물음표도 그러니까 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물음표는 어느 정도는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LG 트윈스가 좀 최근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외국인 투수 2명이 모두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시즌 이제 LG 1선발을 맡고 있는 치리노스 선수가 5월까지만 해도 6승 2패 평균 자책점 2.84를 기록했었는데 6월 들어서 투구 컨디션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6월 한 달간 등판한 5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5.20, 피안타율이 3할 1푼 6리까지 치솟았고 29일 잠실 기아전이죠. 어제였죠. 5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다 6회 초에만 안타를 5개를 허용을 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도 LG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즌 초 허벅지 부상으로 6직가량 실전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부상에서 회복 후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지만 6월 4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5.06이었거든요. 근데 부상 복귀 후 2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가 이후 3경기에선 헤드샷 퇴장을 포함해서 모두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6월 한 달간 리그 평균 자책점 톱 20. 네. 20라고 할 뻔했어. 20. 미국에서 이거 오면 불편해 초반에. 네. 외국인 우리 20. 남편이 정우철 의원 꼭 만나고 싶대. 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다고. 네. 외국인 투수 한 명도 올리지 못한 5강 팀은 이제 LG가 좀 유일한데요. 포스트 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투수 등록 기한이 8월 15일까지잖아요. 그래야 포스트 시즌 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도 앞으로 한두 경기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 교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오늘 좀 체크를 했고요. 네네. 차명석 단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해외 로밍으로 뜨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 갔나? 멕시코 가셨나? 막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디세요? 그러니까 일본이고 맞아요. 아시아 쿼터 때문에 일본에 왔다가 지금 한국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단장님한테 외국인 투수 교체 가능성 여부를 좀 물어봤는데 우리는 현장에 요청이 있으면 대응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연기혁 감독이 이거는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정민철 의원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치리노스 선수는 어제 중계해 보니까 치리노스 선수는 제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네. 어제 한 이닝에 그렇게 박민 선수 먹힌 안타 이후로 뭐 최영우, 뭐 오선우 뭐 이렇게 연속 안타를 맞긴 했지만 제가 어제 중계하는 내내 딱 보니까 싱킹 페스티벌 움직임이나 이런 게 뭐 템파 시절 뭐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LG 수비 좋거든요. 내야가 좋은데 그 정도 땅볼 유도형 투수 구하기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두 외국인 선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에르난데스 선수에게 눈길이 가요. 왜냐면 지금 이제 선발 임창규가 6이닝 평균 6이닝 던지고 지금 뭐 치리노스 5이닝 이상 그다음에 송승기도 5이닝 이상이고 손주영도 5이닝 이상으로 갔어요. 평균 이닝이. 근데 당연히 부상 때문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선발로서 역할은 지금 못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복귀도 늦었지만 헤드샷 나오는 장면이야 이런 게 보면 하체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왜냐면 릴리스가 빠지는 거는 당연히 아래쪽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9위는 뭐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커맨드나 이런 게 지난 시즌에 가을에 보여줬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차명수 단장이 고민을 한다면 에르난데스 선수 쪽에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포스트 시즌을 또 생각을 해보면 큰 경기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분명히 줬잖아요. 네. 그런데다 LG는 올해도 포스트 시즌에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 좋다 하지만 결국 LG가 이 이유를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두 외국인 선수도 수 있겠지만 이제 국내 선발들이 사실 조금 부진한 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임창규 선수 3점대지만 승이 없고 그리고
송주영 선수도 그렇게 완벽하다고 6월에 안 좋아. 예. 아. 그래서 송승희 선수도 이제 크게 한번 맞았잖아요. 맞았지.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송승기도 이제는 약간 다른 팀들도 한 번씩 다 만났기 때문에 뭐 만나지 않은 팀도 분명히 있겠죠. 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히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송승기도 앞으로는 약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LG 트윈스 팀 성적 자체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이 두 외국인 투수보다 좋은 투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나는 보장만 있다고 한다면 데리고 오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던질 수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 내부에서도 한두 경기가 더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교체를 안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 아까 네. 그 차명숙 단장 워딩이 네,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수급할 준비는 끝난 것 같고 다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규현 감독이 진짜 얘는 아니야 하면 바로 이제 바꿔야죠.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영규현 감독 결정 권한입니다. 네. 영규현 네. 감독이 더 이상 이 선수 얘가 지금 마운드에서 쓸모가 있나 없나 고민을 한다면 8월 15일 딱 그 전에는 결정을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에르난데스 선수의 롤을 선발이 안 된다면 그러면 치리노스, 임창규, 송승기, 손주영까지 가고 그러니까 제 내피셜입니다. 뭐 이지강이나 이런 선수를 5선발로 하고 이종용도 있으니까. 뭐 정용이도 써도 네, 되고 네. 그러면 에르난데스를 스페셜로 가서 포스트시에 썼던 것처럼. 왜냐하면 후반기에 전반기보다 경기가 덜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에 그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지키는 야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LG는 불펜을 A, B 그룹으로 나눠줬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선발 그러니까 제 내피셜인데 만약에 이종용이나 뭐 이지강을 선발을 쓴다면 이건 육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적이에요. 만약에 지금 장성희 위원대로 지금 바꿔서 물음표가 달린다면 그러면 저는 에르난데스 선수의 롤을 바꿔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저는 제가 진짜 좋은 해안입니다. 네. 왜냐면 역시 내가 왜 아니, 면접 도대체- 때문에 면접 오늘 그만 좀. 방송 전에 6한 우리는 면접을 드셔서 그렇게 오늘 좋은 해안이 야 나온 실제로 이 허리도 안 아프고 내 백태 많이 끼잖아. 백태도 안 끼는 것 같아. 아유 여기 고래님이 송성문 선수 이야기 언제 나오냐고. 근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준비했고요. 성문이. 예, 세이님이 두 분 때문에 하나 팬이 절반이에요. 두 분 다 안아주시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셨고 아까 송 사장님 계시던 송 사장님 두거리 우시탕 수원 시청점점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뭐야? PPL이야 뭐야? 이렇게 또 홍보를 할 수 있구나. 아니 사장님 네. 여기 업체면요 네. 정식으로 저희한테 오퍼를 주십시오. 그러면 면접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댓글 보니까 네. 이종용 선수는 이제 영 감독님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종용 선수가 계속 선발로 돌다가 제대 마지막에 한두 경기 정도만 구원으로 등판을 상무에서? 해서 상무에서 그래서 선발로 지금 돌려도 사실상 한 번 정도 이렇게 턴 갖고 뭔가 투구수 한 번 늘리면 저는 선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했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 어때요? 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에르나는 네. 선발로도 경쟁력이 있지만 저는 2이닝 만약에 2이닝 정도를 쓴다 그러면 경쟁력은 확 올라가요. 에르난데스 선수는 굉장히 그리고 템포 빠르고.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그 연투 능력. 그럼요. 네,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선수를 이제 바꾼다는, 그러니까 못 던지니까 바꾼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러면 종의원님처럼 진짜 따르게 한번 써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경험치를 무시 못하니까. 와, 네, 진짜 네. 오늘 면접 정말 때문에 기가 막히네요. 네.